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현장을 지키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컬처클럽 초대석입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녀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공연 축제가 열리는 에딘버러에서 그녀의 이름은 낯설지 않죠. 누구보다 세계 무대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쓰는 공연 기획자 겸 제작자. 에딘버러 축제위원장 폴 거진으로부터 공연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여자. 에딘버러를 강타한 난타와 점프에 이어 가장 한국적인 공연 카르마로 세계 무대에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프로듀서 권은정을 만나봅니다. 네, 얼마 전 세계 최고의 공연 축제 에딘버러 축제에서 우리 작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에딘버러를 무대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작품들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시어터 프로듀서 권은정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요, 그 에딘버러 축제 얘기를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꺼내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네. 저희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확히 어떤 축제인가요? 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유명해진 도시인데요. 네.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8월 한 달 동안 올해는 2,300개의 공연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축제예요. 공연 예술 축제로는 가장 규모가 큰. 네. 근데 이 축제가 1946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거의 100개의 공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한 달 동안 공연의 마법이 펼쳐지는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공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뭐 콘서트도 포함이 되나요? 뮤지컬, 연극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니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공연 예술 축제가 있고요. 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처럼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공연이 올라가는 축제가 있고 그게 가장 크고요. 네. 재즈 페스티벌, 필름 페스티벌, 북페어 이렇게 너무 많은 축제가 8월 한 달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도시가 터져 나갈 것 같죠. 그러네요. 네. 특히나 한 달 동안에 2,300개. 300개 되는 공연을 보려면 이건 하루에 얼마씩 공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씩? 제가 공연을 제일 많이 봤었을 때가요. 네.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7개 정도의 공연을 거의 매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머릿속에 작품이 다 섞여 있어서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그 2,300개 공연 중에 네. 또 우리 작품들이 최고 평점인 별 5개를 받은 작품들도 있었고요.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 5개를 받는다는 네. 건 그 크리틱들, 비평가들 있잖아요. 네. 각 일간지에서 리뷰를 해요. 공연들을 2,300개를 다 보실 수는 없고요. 네. 그중에서 또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네. 괜찮다는 공연을 또 장르별로 담당자가 공연을 보러 다니는데 거기에 따라서 리뷰와 함께 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좀 괜찮다 하는 공연 별 3개. 그래서 괜찮다보다 조금 더 뭐랄까 예술적으로 다가갔거나 아니면 작품성이 뭐 완성도가 높다거나 하면 별 4개. 네. 그리고 빈틈이 없다. 나무랄 게 없다. 별 완벽하다. 5개죠. 네. 처음에 하셨던 전공은 어느 쪽을? 저는 연기랑 영문학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그래서 얘기를 이게 딱- 들어보려고 네. 예, 어쩐지 미모가 출중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기획만 하시기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기 쪽에도 어쨌든 도전을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네, 연기보다는 연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거는 살짝 접었고요. 왜요? 저는 필드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에든버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99년에 난타가 처음으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역사가 깊은 에딘버러 프린지에 대해서 한국에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99년에 난타로 함께 참여해서 에딘버러에 가게 되면서 공연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한국이 정말 안 알려져 있구나라는 네. 걸 인지하게 됐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잘 모르거니와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조차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한국 공연을 소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네. 계기가 돼서요. 네. 근데 난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또 점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점프를 그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고 성공을 거두기까지 권은정 씨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이어가신 건지. 코미디 장르일 경우에는 유머가 달라서 외국이랑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랑 작품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난타 때 배운 거죠. 코미디 디렉터라고 해서 코미디 쇼 닥터를 초청을 했었어요. 난타 때도. 그때는 세 분, 장르가 다르게 세 분을 초청해서 공연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점프도 똑같이 세계로 나가게 되는 그 전략과 계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유머를 맞추는 작업을 했고 그 후에는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이스라엘 페스티벌을 우선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축제위원장이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일본에 공연을 보러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공연을 보게 했고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초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에딘버러 8월에 가기 전에 5월에 이제 이스라엘 페스티벌부터 한 3개 도시 돌고 관객 반응을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만큼 딱 나오던가요? 네, 너무 반응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공연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섰었고요. 그래서 에딘버러 8월에 갔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또 이끌어냈죠. 네. 보람 있고 또 감동적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그럼요. 되나요? 자부심도 느끼실 네. 것 같고요. 가장 큰 감동은 관객에게서 와요. 아, 그 문화의 불모지 같은 나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볼리비아 볼리비아요. 네. 가기 힘든 나라 같잖아요. 네. 라파즈는 특히나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800m 고지대네요. 정도 높이에 있어서 저희가 비행기에서 처음 딱 내렸을 때부터 숨이 좀 고산병 같은 가팠어요. 거. 네. 몇 명 배우들은 고산병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고산차 차 마시는 게 있어요. 네. 약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긴 했는데 공연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극장이 있고 스태프들도 너무나 협조적이었고. 하지만 저희 공연이 카르마라는 공연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네. 네. 카르마라는 작품은 무용무술 접목된 공연이라서 굉장히 많이 뛰어요. 활동량이 많구나. 네, 숨쉬기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공연을 해야 돼서 네.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관객들 반응 때문에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뜨거웠나요? 관객들이 이제 이런 문화를 처음 본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처음 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이 감동을 감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꼬마 친구 한 명은 저희가 거기 라파즈에서 한 4회 공연을 했는데 매회 공연을 보러 왔어요. 4번 다. 공연 보러 와서 사인 받고 인사한다고 저희들 다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할아버님이 한국 분이셨다면서 자랑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좋은 추억이 그거 외에 또 있었던 게 그 대사관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TV 프로듀서가 마음을 안 돌리고 있다가 저희 공연을 보시고 나서 좋다. 대장금 방영하겠다. 그래서 딱 결정이 났어요. 아니 한류의 주역인 대장금보다 먼저 그러니까 네. 알리신 거네요. 카르마 덕에 대한민국을? 대장금. 네. 오히려. 저 그래서 예. 그 감사 편지 받고 네. 대사관에서 와 대단하십니다. 뿌듯했죠. 네. 네. 그런데 카르마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공연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 해외 공연 문화 또 이제 현장을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연을 하면은 또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와 이제 국내의 좀 차이.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 선진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거기는 뭐 뮤지컬로 대성한 도시나 뭐 한 그 스트리트라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로 같은 공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소극장 그래요? 위주의 네, 뭐 소극장 위주의 몇백 개의 공연이 1년 365일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게 안 알려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네. 외국에서 이제 축제위원장이든 아니면 미디어 쪽에서 네. 들어오시든 하면은 항상 대학로에 데리고 가요. 네, 이런 데가 있다. 다들 정말 놀라거든요. 그래요? 네, 기사화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고, 아, 한국이 이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군요, 그냥. 네, 한국에서 네. 뭔가 계속 제스처를 취해주고, 이슈화 시켜주고,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갖고 있는 걸로 됐어. 이러는 자세가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원래 10년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서울 올림픽은 아는데 한국을 몰라요. 놀스 코리아, 북한은 아는데, 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문화라고 해서, 니네도 공연을 만들어? 약간 얕잡아보는 것도 있네요. 네, 네.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문화를 알려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작업을 국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는 네. 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신 일들을 보면 앞으로의 또 꿈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가요, 2009년에 카지노 매출을 그 컨벤션이란 공연이 뛰어넘었어요. 라스베가스는 더 이상 카지노의 도시가 아니고요. 공연, 문화의 도시가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환점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숙제지만 저는 라스베가스에 그 큰 극장들이 들어서 있는 그곳에 한국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요. 그게 카르마가 됐으면 첫 주자가 카르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한 3년 전부터 그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보면 뭐 K-팝이다 한류다 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 문화 반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항상 앞장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권은정 씨 같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그 선봉에 쓰셔가지고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